밤이 가장 두려운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싸움이나 냉담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 있지만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매일 밤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침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런 감정을 겪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남편은 등을 돌리고 말없이 누워 있습니다. 아내는 가만히 누워 자는 척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둘 다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부서졌다는 것을. 더 이상 서로를 만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감정이 없습니다. 그저 아침까지 이어지는 고통뿐입니다. 저는 73세 김지연 박사님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며 많은 사람이 감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통스러운 비밀들을 들어왔습니다. 지난주 서울에 사는 지현 씨라는 여성이 제 클리닉을 방문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감에 떨렸습니다. 박사님, 저는 마치 돌덩이 같아요. 남편이 아무리 노력해도 제 몸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아요. 저는 더 이상 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녀와 같은 수천 명의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들이 감각을 잃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신을 탓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말없이 고통을 감내하고 결국 매일 밤 말없는 눈물 속에서 보냅니다. 알고 계셨나요? 60세 이상 한국 여성 10명 중 8명은 성관계 시 통증이나 심한 건조함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도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친구들에게도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조용히 노년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몸은 점점 그들 자신에게 낯설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60세 이후 별거 및 이혼하는 부부의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서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만지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조용히 고통받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배우자 옆에 누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한다면 이 비디오를 끄지 마세요. 제가 의과대학에서 한 번도 가르친 적 없는 진실을 당신과 공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경력 동안 20단 공동명 이상의 여성에게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문제의 90%는 병리학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성의 몸, 특히 중년과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나타나는 조용한 변화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여성의 몸의 3단계 자연 반응에 대한 비밀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제대로 실행한다면 메마른 부부 생활이 꽃피는 정원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감각은 왜 사라질까요? 여전히 사랑하는데도 왜 당신의 몸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당신 몸속에서 잠들어 있는 감정, 호르몬, 혈액순환 시스템을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목격한 수천 건의 실제 이야기로 증명된 실제 임상 경험입니다.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옥시토신 호르몬이 초기 단계에서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몸이 변했을 때 어떻게 올바르게 만져야 할까요? 그리고 당신 안의 젊은 습기를 어떻게 다시 깨울 수 있을까요? 저는 또한 솔직하게 피하지 않고 음액의 내부 구조와 60세 이후 그 부위가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G스팟은 실제로 존재할까요? 그리고 어떤 기술이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적일까요? 너무 늦었다고 느껴진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더 공유해 드릴 것입니다. 자연 호르몬을 재생시키는 간단한 생활 습관, 감각을 되살리기 위한 부부간의 의사소통 방법, 그리고 약물 없이 건조함을 예방하는 방법. 제가 안내한 내용을 적용한 여성의 95% 이상이 단 3개월 만에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여성, 새로운 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사랑한다면, 만약 당신이 여전히 만져지고 느끼고 싶다면 이 비디오를 끝까지 시청하세요. 왜냐하면 때로는 몸에 대한 단 하나의 오해가 결혼 전체를 파괴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올바른 지식은 메마른 삶 전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의 몸은 남성의 몸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차이를 무시하는 순간 당신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지루해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먼저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은 성적 자극을 받을 때 남성보다 14배 더 많은 뇌 신경망이 활성화됩니다. 이것이 여성이 감정적인 연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은 신뢰와 애정을 느낄 때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흥미롭게도 옥시토신 수치가 높을수록 질, 내부의 혈류가 빠르게 증가합니다. 반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으면 아무리 자극해도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생리학적 변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적 흥분의 초기 단계에서 질벽의 모세혈관이 확장됩니다. 이때 혈액순환은 평소보다 300%까지 증가합니다. 동시에 질 상피세포에서 특별한 윤활 성분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윤활액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락토바실러스라고 불리는 유익균과 글리코겐이 풍부합니다. pH 농도는 4, 유행에서 4, 5 사이로 정확하게 조절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동기화되어야 충분한 윤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입니다. 질 건조증의 90%는 호르몬 불균형이 아니라 혈류 장애 때문입니다. 골반 주변의 근육이 긴장하면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특히 골반 안쪽의 깊은 근육인 치골미골근이 핵심입니다. 이 근육이 긴장하면 질로 가는 혈관이 압박을 받습니다. 음액 주변의 해부학적 구조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음액은 전체의 10%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10cm 길이에 달하는 거대한 기관입니다. 이 음액 조직은 질입구를 감싸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자극은 음액 전체 구조를 활성화시킵니다.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의 균형도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시겠지만 여성에게도 테스토스테론이 필요합니다.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성욕 자체가 현저히 감소합니다. 반면 에스트로겐은 질 점막의 탄력을 유지합니다. 두 호르몬이 조화를 이루어야 최적의 상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경계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야 충분한 윤활이 가능합니다. 만약 교감 신경이 우세하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심리적 안정감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밝힐 내용을 놓친다면 평생 후회할 겁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두르는 것입니다. 여성의 몸은 천천히 데워지는 주전자와 같습니다. 너무 빨리 끓이려고 하면 겉만 뜨거워지고 속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제가 헛소리를 한다고 비웃는 분들에게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40년 임상 경험의 결과입니다. 삽입 전 성관계가 실제로 의미하는 바를 다시 정의합시다. 삽입 전 성관계는 단순히 성관계 전의 준비 단계가 아닙니다. 여성의 뇌와 몸 전체를 깨우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최소 20분에서 30분은 투자해야 합니다. 이 시간을 낭비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조명을 은은하게 조절하고 적절한 온도를 맞춥니다. 차가운 방에서는 혈관이 온도는 22도에서 25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심리적 긴장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여성의 마음이 편안해져야 몸도 이완됩니다. 일상의 스트레스와 걱정을 완전히 내려놓도록 돕습니다. 부드러운 대화나 가벼운 마사지가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위생관리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손톱은 깔끔하게 다듬고 손은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입안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불결한 상태에서는 여성이 심리적으로 위축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점진적인 접촉입니다. 민감한 부위에 갑자기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손등이나 손목부터 시작하여 천천히 범위를 넓혀갑니다. 이때 여성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호흡이 살짝 가빠지고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한다면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키스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키스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입술부터 시작하여 목, 어깨로 점차 이동합니다. 각 부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목덜미와 어깨 뒷부분은 여성에게 특히 민감한 부위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가슴 자극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유두만 자극하는데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가슴 전체를 감싸듯이 부드럽게 마사지해야 합니다. 유두 주변 부위를 천천히 원을 그리며 접근합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드디어 하체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직접적인 자극보다는 근육입니다. 허벅지 안쪽부터 시작하여 천천히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이때 여성의 호흡은 눈에 띄게 깊어지고 몸은 활처럼 휘기 시작합니다. 여덟 번째 단계는 드디어 직접적인 자극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음순 전체를 부드럽게 쓰다듬은 후 음액 주변 부위로 이동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여성의 몸은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가 됩니다. 음액에 대해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대로 된 지식 없이 함부로 만지면 오히려 역효과만 납니다. 지금부터는 의대에서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음액에 대한 진실을 깊이 파고들겠습니다. 반복해서 강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당신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음액은 인체에서 가장 신비로운 기관 중 하나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작은 돌기가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음액의 실제 크기는 남성의 성기와 비교해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총 길이가 10cm에 달하는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이 중 귀두 부분만 외부에 노출되어 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몸 깊숙이 숨겨져 있습니다. 음순각이라고 불리는 두 개의 다리가 질 구멍 주변을 길게 뻗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다리는 5cm에 달합니다. 또한 전정구라고 불리는 공 모양의 조직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 8간 강경용 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남성 성기의 4배 이상입니다. 단위 면적당 신경 밀도로 따지면 인체에서 가장 민감한 부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자극하면 오히려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치 눈에 강한 빛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올바른 접근 방식은 간접적인 자극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음액 주변을 접근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쓰다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손가락 끝보다는 손가락 뿌리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깃털이 닿는 듯한 정도로 압력을 조절합니다. 여성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서서히 강도를 높여갑니다.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한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그러나 움찔하거나 몸이 경직된다면 즉시 강도를 줄여야 합니다. 리듬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변화를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초에 한 번씩 천천히 자극하다가 잠시 멈춥니다. 이렇게 하면 여성은 자극을 더욱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이때 다시 시작하면 훨씬 더 강력한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침을 이용한 자극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부드러운 혀의 질감은 손가락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제공합니다. 온도와 습기가 더해져 복합적인 자극을 만들어냅니다. 혀끝으로 가볍게 건드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이스크림을 천천히 녹이듯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압력을 조절하고 다양한 패턴을 시도합니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변화를 줍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너무 서두르면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이제 가장 논란이 많은 G스팟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실 겁니다. 여기서 멈춘다면 당신은 G스팟의 진실을 모른 채 평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근거 없는 헛소리라고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의학적 사실입니다. 먼저 G스팟의 정확한 정체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G스팟은 독립적인 장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큰 오해입니다. 사실 이곳은 여러 구조물들이 함께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요도 주변 조직, 질벽, 그리고 스킨선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스킨선은 남성의 전립선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 선에서는 특별한 분비물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의 사정액의 주성분입니다. 그러나 이 기관이 모든 여성에게 발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어떤 여성은 완전히 발달되어 있는 반면 어떤 여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G스팟을 느끼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른 이유입니다.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해부학적 차이입니다. G스팟을 정확하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 입구 안쪽으로 3-5cm 지점을 탐색합니다. 손가락을 넣어 배꼽 방향으로 구부려 봅니다. 거칠거칠한 질감을 가진 부위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호두 껍질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흥분하지 않은 상태에선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충분히 흥분한 후에야 이 부위가 부어오릅니다. 이때는 특별한 자극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왕복 운동으로는 효과가 제한됩니다. 지속적으로 위쪽으로 압력을 가하며 마사지하듯이 자극해야 합니다. 손가락을 구부린 채 잡아당기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손짓과 같습니다. 누르는 힘의 강도가 핵심입니다. 너무 약하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너무 강하면 통증을 유발합니다. 여성이 몸을 미세하게 비틀기 시작한다면 적절한 힘입니다. 이때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소변이 마려운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요도 근처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이 감각을 극복하고 계속 자극하면 특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많은 양의 액체가 분비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 사정입니다. 그러나 모든 여성이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차가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파트너와의 소통입니다. 여성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조절해야 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67세 박민지 여사님은 결혼 4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오르가즘을 경험했습니다. 그녀가 제 클리닉을 방문했을 때 그녀의 충격적인 고백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박사님, 제가 이 나이에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니 믿을 수 없어요.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오늘 제가 공개할 동시자극법이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당연한 이야기라며 지루해 하실 수 있지만 이것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한 곳만 자극하는 것과 여러 곳을 동시에 자극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신경 신호가 서로 증폭됩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 원리라고 합니다. 음액과 질을 동시에 자극하면 뇌 궤감, 중추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됩니다. 평소보다 50% 더 강력한 신호가 전달됩니다. 이때 도파민과 엔도르핀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마치 천연 마약을 투여한 것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아무 때나 동시에 자극하면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여성의 몸이 충분히 준비된 후에만 시도해야 합니다. 먼저 음액 자극을 통해 1차 흥분 단계에 도달합니다. 이때 질 내부에서는 자연스러운 윤활이 시작됩니다. 이때가 동시 자극을 시작할 적기입니다. 한 손으로는 음액 주변을 부드럽게 자극합니다. 다른 한 손으로는 질 내부의 특정 지점을 압박합니다. 이때 두 손의 리듬은 완벽하게 동기화되어야 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정교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혀로 음액을 자극하고
손가락으로 내부를 자극하는 조합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혀는 원을 그리며 천천히 움직입니다. 손가락은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며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이때 여성의 호흡이 격렬하게 변합니다. 짧고 빠른 숨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좋은 신호입니다. 몸은 활처럼 휘고 근육은 경직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자극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시점에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여성이 오르가슴에 다다랐을 때 더 강하게 자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 오히려 일정한 강도와 리듬을 유지해야 합니다. 갑자기 변화를 주면 모든 것이 처음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오르가슴이 지나간 후에도 계속 자극을 유지하면 연속적인 쾌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중 오르가슴의 비결입니다. 남성과 달리 여성은 생리적으로 연속적인 오르가슴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 시간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섬세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72세 최은숙 여사님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픕니다. 배경 9. 20년 동안 극심한 질 건조증으로 고통받던 분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클리닉에서 울면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마른 나무 같아요. 남편이 다가갈 때마다 칼로 베는 듯한 고통을 느껴요.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이 고통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터무니없다고 비웃는 분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이것은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제가 얻은 확실한 답변입니다. 질 건조증의 진짜 원인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현대사회의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성호르몬 생성이 억제됩니다. 특히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것은 질 점막을 얇고 탄력 없게 만듭니다. 두 번째 원인은 약물입니다. 항구울제, 항히스타민제, 고혈압 약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 약들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교감 신경의 활동이 억제되면 자연적인 윤활 기능도 망가집니다. 세 번째는 나쁜 생활 습관입니다.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혈액순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골반 부위의 혈류량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조직이 위축됩니다. 네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특히 골반 근육의 약화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질 주변의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성적인 감각 또한 현저히 감소합니다. 다섯 번째는 영양 불균형입니다. 비타민 A와 오메가3, 지방산의 부족은 점막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아연과 마그네슘의 부족 또한 호르몬 생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섯 번째는 수면 장애입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억제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조직의 재생과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일곱 번째는 잘못된 위생 관리입니다. 너무 잦은 질 세척이나 화학 세정제 사용은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질 내부의 자연적인 pH 균형이 깨지면 질 건조증은 더욱 심해집니다. 여덟 번째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나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영향을 미칩니다. 뇌에서 억제 신호를 보내면 아무리 물리적으로 자극해도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는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입니다. 혈당 조절이 안 되면 미세혈관이 손상됩니다. 질 주변의 미세혈관도 예외는 아닙니다. 열 번째는 갑상선 기능 이상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몸 전체의 신진대사를 조절합니다.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성기능도 저하됩니다. 광주 서구에 사는 58세 이수진 여사님의 절망적인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개월 전 그녀가 제 클리닉을 방문했을 때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눈은 완전히 생기를 잃었습니다. 박사님,
저는 정말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어요. 그저 의무감으로 참고 있었을 뿐이에요.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해서 지루해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사례들이야말로 가장 값진 교훈입니다. 이수진 여사님의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었습니다. 갱년기 호르몬 변화로 인한 직장 스트레스, 남편과의 소통 부재도 심각했습니다. 해결책은 단계별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1단계에서는 부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면담하며 서로의 솔직한 감정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탓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결함 있는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둘 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2단계에서는 정확한 의학적 진단을 내렸습니다. 호르몬 수치 검사 결과 에스트로겐 수치가 현저히 낮게 나왔습니다. 질 H 검사에서도 비정상적인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심리적 우울감이었습니다. 3단계에서는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호르몬 보충 요법과 함께 특별한 운동 프로그램을 처방했습니다. 이것은 3단계 골반적인 강화 운동인 케겔 운동의 새로운 버전이었습니다. 이 운동 프로그램은 제가 직접 개발한 독자적인 방법입니다. 4단계에서는 부부 교육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방법을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마음으로 접근하라고 강조했습니다. 5단계에서는 실제 적용을 지도했습니다. 매주 클리닉에서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미세한 변화도 놓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점진적인 개선이 확연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6주차부터는 강력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수진 여사님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의무감이 아닌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8주차가 되자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클리닉에 들어서는 발걸음부터 달랐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신혼을 다시 맞이한 것 같아요.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올바른 순서와 인내심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작정 노력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는 부부가 함께 노력했기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수진 여사님과 남편은 지금 행복하게 노년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64세의 김다혜 여사님에게서 어느 날 손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저는 살면서 많은 편지를 읽었지만 이 편지 저를 목매이게 했습니다. 저는 클리닉에 조용히 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의사 생활 동안 저는 많은 기적적인 사례들을 보았지만 이 글귀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상이었습니다. 박사님, 이제야 저는 정말 여자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마치 꿈만 같아요. 저는 이 대목을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변화가 기적에서 온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한 여성의 용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포기한다면 당신은 결코 그 감동적인 느낌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은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입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클리닉에서 만난 20명이 넘는 여성들을 통해 제가 배운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70세, 80세에도 당신은 여전히 감정적이고 친밀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감히 시작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제가 가장 기억하는 분은 83세 한유진 여사님입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녀는 새로운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함께할 때 그녀의 몸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처럼요.
그녀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클리닉에 와서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박사님, 다시 사랑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 몸이 더 이상 제 말을 듣지 않아요. 저는 그녀를 위해 맞춤형의 부드러운 회복 프로그램을 설계했습니다. 잠들어 있던 신체 부위를 단계별로 깨우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20대 신부처럼 빛나는 얼굴로요. 그녀는 다시 제 손을 잡았지만 이번에는 행복에 겨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제가 다시 살아났어요. 믿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인체는 놀라운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만져지고 올바르게 자극되고 올바르게 돌봐지기만 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다시 꽃 피울 것입니다. 가장 큰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마음속의 폭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다음과 같은 말로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늙었잖아. 폐경 지났으니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이제 그런 이야기 부끄러워. 바로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몸을 잠들게 한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망가져서가 아닙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단순히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건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돕습니다. 면역력 강화, 스트레스 감소, 행복 호르몬 증가, 혈액 순환 개선 근육을 탄력 있게 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활력을 되찾아줍니다. 몸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도 변합니다. 육체적 친밀감은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 연결을 강화합니다. 당신은 서로의 말을 더 많이 듣게 됩니다. 의사소통이 더 쉬워집니다. 갈등은 줄고 관심은 늘어납니다. 그로부터 가족 전체도 변합니다. 행복한 부부는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당신은 물질적인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노년에도 진정한 사랑의 본보기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 여정의 어느 지점에 있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할 용기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단 한 걸음의 작은 변화라도 당신의 삶의 새로운 봄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희망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단 한 번의 가벼운 클릭이 어둠 속에서 홀로 조용히 울고 있는 한 여성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